당신의 고민을 책으로 풀어드리는 해결책.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입니다. 평론가님은 걷는 거 좋아하세요? 아주 싫어해서요. 네. 어제는 300m 정도 떨어진 가게에 차 몰고 가다가 아내에게 굉장히 혼났습니다. 300m도 안 걸으시는군요. 사람이 보통 하루에 5km 정도를 걷는다고 하고요. 호랑이는 하루에 50km, 그리고 북극곰은 1년에 6,000km까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와, 사람이 5km나 걷는 것도 난 굉장히 놀라운데요. 신기하죠? 근데 오늘 왜 갑자기 동물 이야기인가요? 얼마 전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퓨마 호롱이 사건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을 하죠.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탈출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살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일부 동물단체에서는 SNS에 해시태그 동물원 가지 않기 운동을 벌일 정도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을 무조건 가지 않는다. 과연 이런 그 판단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사연자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워낙 동물에 관심이 많은 아이이기에 가족이 함께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일어난 퓨마 사살 사건을 보고 새삼 아이와 동물원을 가는 게 과연 교육적인 건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남편과 상의도 해봤는데 오히려 남편은 아이보다 동물원을 더 좋아해요. 요즘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동물원에서 동물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갇혀있는 동물들이 불쌍하고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의 동물원, 과연 최선인가요? 동물원 속 동물과 우리들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 좁은 우리가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돌고래쇼를 하다가 이 제주 바다로 돌아간 제도리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벌써 이 제도리 방류한 지가 5년이 지났더라고요. 이 넓은 고향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제도리를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이 제도리를 바다로 돌려보내자라고 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인간의 손에 길들여졌는데 이 야생으로 돌아간다는 게 옳은 처사냐, 그렇죠. 제도리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야생동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동물원 폐지 이런 결정은 오히려 더 큰 동물 학대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동물원은 어떨까요? 바로 다이언 애커먼이 쓴 주키퍼스 와이프라는 책입니다. 이 주키퍼스 와이프라는 제목은 동물원 관리자의 부인이란 뜻인데요. 이 책은 폴란드 바르샤바 동물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책입니다. 이 작품이 작년에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 동물원장 얀 자빈스키와 그의 아내 안토니나가 특별한 동물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 동물원의 운영 방침이 바로 동물들에게 최대한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자였습니다. 요즘 점점 늘어나는 생태동물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콘크리트와 철창 이런 것들은 없애고 이 자연 생태계 속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죠. 네, 이미 90여 년 전에 바르샤바 동물원은 이 생태동물원의 개념을 도입했던 것인데요. 이 천적관계에 있는 동물들을 각자의 구역에서 생활하게 하고요. 또 야생에서 이 밀렵의 위험에 노출된 이 새끼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생태동물원의 개념을 벌써 90년 전에 이 바르샤바 동물원에서는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동물원에 관한 정말 훌륭한 해결책이 이렇게 진작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놀랍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한국의 동물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전주동물원에서는 이 곰 사육장의 크기를 9배 정도로 늘리고요. 또 콘크리트와 철창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는 야생동물 보호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로브 레이들로라는 사람이 쓴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라는 책을 해결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목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물들의 시각에서 동물원을 바라보고 있다. 바로 이 점인데요. 오히려 동물을 학대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이들도 내가 만약에 저기 갇힌 호랑이였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아이들이 하나의 면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라는 겁니다. 네. 지금의 교육 체계 안에서는 무조건 정답, 하나밖에 없는 정답을 찾고 그 정답만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정답이 없죠. 이 동물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물원이 동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식일지 아니면 동물을 학대하는 그러한 방식일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도 없고 정답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보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동물원에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아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선택으로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르샤바 동물원도 계속 운영 중이니까요. 사연자분이 나중에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워서 아이와 함께 이 동물원을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물원이라는 곳이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바로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해결책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 선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어떤 고민이든 다 받는 해결책. 이 고민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해결책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TV책방 북소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그리고 TBS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해결책을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은 이번 주 일요일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I know that you deserve better.